안녕하세요. 광통신공학 3주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빛의 성질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선으로서의 빛, 이걸 이제 이 광선을 주로 이제 빛의 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빔이라고 BEAM 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광선은 이제 이런 빛을 하나의 직선으로 보는 것을 광선이라고 합니다. 빛광선. 그래서 이런 빛이 하나의 직선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것이 광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굴절률이고요. 굴절률은 이제 영어로 reflective index입니다. 인덱스. 반사랑 굴절을 영어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는 reflection이고요. 여기 L이 있습니다. L. 그다음에 굴절은 refraction입니다. 여기는 LE, 여기는 RA. 그래서 반사와 굴절. 굴절은 reflective index라고 하는 거죠. 굴절률. 그래서 말 그대로 굴절이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굴절률이 높으면 굴절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굴절이 높으면 굴절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굴절률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넬의 법칙, 여러 스넬's law죠. 스넬's law. 이제 스넬이라는 과학자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굴절 법칙이라고 스넬의 굴절 법칙. 그래서 굴절되는 각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전반사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사는 total refraction 반사니까 refraction LE total reflection 여기 하나 빠졌네요. internal total internal 그래서 내부 전반사 이렇게 부릅니다. 내부 전반사. internal이 이제 내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total internal reflection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이것을 TIR이라고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TIR이라 쓰면 이것이 total internal reflection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반사율과 투과율. 반사율은 reflectance고요. 투과율은 transmittance입니다. 반사율과 투과율. 이거는 반사되는 정도, 이거는 투과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굴절률이죠. 그래서 굴절률은 빛이 매질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다. 이것에 따라서 굴절이 생깁니다. 굴절이 생기는 원인은 매질 내에서의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매질이 있고요. B라는 매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또 B 진행하는데 여기서 진행하는 빛은 속도는 VA, 여기서 진행하는 속도는 VB, 여기서의 굴절률 A 매질의 굴절률은 NA, B 물질의 굴절률은 NB라고 했을 때 NA와 NB가 다르겠죠. 그러면 VA와 VB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굴절률이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굴절률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절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굴절률은 매질 내에서의 속도분의 진공 중의 속도를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자, A 매질을 진공이라고 합시다. 진공. 그리고 B라는 매질을 어떤 매질, 물이라든지 유리라든지 물 또는 유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매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진행할 수 있는 매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VA는 진공 중의 속도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VB는 매질의 속도 V라고 생각하시면 굴절률은 뭐냐? 그러면 이 비매질의 굴절률, 그죠? 그러면 그냥 굴절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NA는 진공 중의 굴절률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속도 매질의 속도분의 빛의 속도가 결국은 굴절률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빛 속도가 항상 매질에서의 빛 속도는 진공 중의 빛 속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작습니다. 왜냐하면 빛보다 빠른 것은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는 없기 때문에 항상 매질 내에서의 빛 속도는 느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을 때 그냥 일반 공기 중에서 우리가 땅에서 걸을 때보다 속도가 늦죠. 왜냐하면 물에 저항이 생기니까. 저항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빛도 매질에 의해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굴절률은 V가 C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1보다 큰 값을 가져요. 굴절률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다. 1보다 큰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굴절률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굴절률의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수학적으로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이것을 이 의미적으로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항상 1보다 크다. 그죠? 그리고 이 값이 클수록 광학적 매질의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저항이 크다. 저항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 중에 공기 중의 굴절률은 1.03 정도 되고요. 물의 굴절률은 1.33. 실리카, 이건 이제 실리카라 그래서 우리가 창문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실리카 글래스. 창문 유리는 1.5.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는 2.42. 그래서 다이아몬드 내에서의 빛의 속도가 다른 것보다 훨씬 느려지죠. 보통 진공 중의 빛 속도보다 2배 이상 느려지게 되는 것이 다이아몬드 내에서의 빛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매질 안에서의 빛 속도가 달라지면 주파수는 변하지 않지만 뭐가 바뀐다? 파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매질 안에서의 빛 속도, 빛의 파장은 람다 m. 매질 내에서의 파장은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고요. F는 매질 내에서 바뀌지 않지만 V가 바뀌기 때문에 V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넣어주면 n분의 c가 되고요. 네, n분의 c. 그러면 c분의 f는 다시 람다 제로. 그래서 여기서의 빛의 파장은 람다 제로. 그리고 여기서는 람다 m. 그래서 람다 m은 n분의 람다 제로만큼, 그러면 n이 1보다 큰 값이니까 람다 m은 어떻게 되냐면 람다 제로보다 작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파장이 더 매질 내에서는 파장이 짧아진다. 더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굴절률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굴절률을 이해하실 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을 응용하는 때까지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굴절률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스네일 법칙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스네일 법칙은 이제 여러 번 다뤄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률이 다른 두 매질에 빛이 통과될 때 이게 이제 조건이죠. 네. 자, 두 매질의 경계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바뀐다. 일부는 반사된다. 자, 매질이 두 개가 있습니다. N1인 매질과 N2인 매질이 있고요. 빛이 입사되는데 하나는 반사가 됩니다. 반사되는 각도는 입사각하고 같죠. 세타 1, 세타 3는 같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자, 그리고 일부는 굴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굴절이 돼요. 여기서 굴절각은 세타 1하고 세타 2는 달라요. 그런데 세타 1하고 세타 3는 같으니까 뭐 이거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면 세타 1하고 세타 2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어떤 관계를 가질까? 그것을 알려주는 식이 스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 유도하거나 증명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스넬 법칙은 n1 sin 세타 1 equal n2 sin 세타 2다. 그래서 n1 매질의 굴절률과 n2 매질의 굴절률, 그 다음에 n1 매질의 입사각 n2 매질에서의 굴절각일 때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n1과 세타 1과 세타 2가 관계식을 가진다. 그래서 입사각을 알면 굴절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n1, n2를 알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사되는 반사각은 입사각과 동일하다. 그리고 굴절각은 이렇게 입사각과 관계식을 가진다. 그럼 내부 전반사는 뭘까요? 토탈 다시 인터널 리플렉션 TIR이라고 했죠. 이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은 굴절되는 빔이 사라지고 반사되는 빔만 존재한다 하는 거죠. 자,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는 것을 살펴봤었죠. 근데 이 굴절되는 게 사라지고 완전히 100% 반사만 일어나는 것을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그럴까요? 어떤 조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일 때 이게 가능하냐. 첫 번째, 내부 전반사가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자, 두 매질이 아까 있었죠. N1과 N2. 근데 첫 번째 조건은 N1이 N2보다 클 때, N1이 굴절율이 N2보다 클 때.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입사면이에요. 입사면. 얘는 굴절면이라 합시다. 굴절면. 자, 입사면에서의 굴절율이 굴절면에서의 굴절율보다 클 때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가 밀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밀도가. 그러면은 만약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입사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입사된다. 공기 중에서 그럼 물의 밀도가 더 높죠. 그럼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속에서 빛이 들어가서 입사되고 만약에 공기 중으로 굴절이 된다 할 때는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만. 그래서 이 조건이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조건이다. 그래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만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굴절율이 90도가 되는,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쪽을 밀한 매질로 봅시다. 이쪽을 밀한 매질로 봅시다. 그래서 입사각이 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잠깐 다운이 됐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다시 열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열겠습니다. 네. 일단은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에서 항상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만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일어난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물 속에서 물 밖으로 갈 때만 일어납니다. 자, 물 속에 예를 들어서 물 속에 물 속에 여러분들 저게 있을 수 있죠. 물 속에 물고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분명히 어떤 때는 보이다가 순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였는데 잡으려고 가면 잠깐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왜?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이미지가 사람 눈으로 올 때, 그러니까 물고기로부터 나오는
반사돼서 오는 빛이 미란 매질, 물 속에서부터 물 밖에 저희 사람의 눈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는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되는 조건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각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눈에는 그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이 물 안에 있다, 물 안에서 바깥에 있는 풍경을 본다 할 때는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눈으로 들어와요. 왜? 소환 매질에서부터 오는 미란 매질로 들어오는 빛은 다 굴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뭐 그러고요. 자, 또 아까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자, 여기가 미란 매질입니다. 미란 매질이니까 이거 N1이라 합시다. 여기 N2.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입사가 된다. 입사 각도가 세타 1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굴절이 되겠죠. 네, 굴절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굴절 각도가 입사 각도보다 만약에 여기 지금 같은 자, 아이고, 요게 만약에 같은 라인이라 봅시다. 입사하고 입사된 빛의 같은 라인인데 굴절되는 각은 어떨까요? 이거보다 이 입사각보다 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볼까요?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1이죠. 세타 2죠. 그래서 세타 2는 세타 1보다 큰가 작은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sin 세타 2가 n2분의 n1 sin, 자,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가 지금 sin 세타 1분의 sin 세타 2,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sin 세타 1분의 sin 세타 2는 sin 세타 1분의 sin 세타 2는 n2분의 n1이죠. 그러면 n1이 n2보다 어떻다? 크다. 그죠? n1이 n2보다 크다 있죠. 여기가 미란 매질이니까. 그러면 n1이 n2보다 크니까 이것은 1보다 어떠다? 1보다 크다. 그죠? 1보다 크다. n2가 n1보다 작으니까 얘는 1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sin 세타 2는 sin 세타 1보다 크게 되죠. 그럼 세타 2는 세타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 1보다 뭐가 크다? 굴절각이 더 세타 2가 크게 됩니다. 더 크게 굴절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입사각을 키워 본다고 생각합시다. 조금 키웠습니다. 그럼 굴절각도 커지겠죠. 더 키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굴절각은 또 더 커지겠죠. 더 키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굴절각이 이 경계면과 같아지는 순간들이 있겠죠. 같아지는 순간.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더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더 키우면, 입사각을 더 키우면, 더 크게 하면, 그때는 여기 이만큼 굴절됐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반사밖에 될 게 없죠. 네. 그래서 이 각,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경계면을 따라서 가는 이 각도를 이 각도의 세타 1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티컬 앵글이라 그래요. 세타 2가 90도가 되게 하는 각도를 크리티컬 앵글. 그래서 n1 sin 세타 c는 n2 sin 90도
사인 90도는 1이니까 사인 세타 C는 n1분의 n2. 자, 그래서 세타 C는 아크 사인 n1분의 n2.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임계각이라 부릅니다.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임계각보다 세타1이 만약에 임계각보다 크거나 같으면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첫 번째 조건은 n1이 n2보다 클 때. 그래서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은 항상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사 조건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적인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 예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제 2-3번 그리고 예제 2-4번인데 이건 책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는 시험을 예제와 연습 문제에서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을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저는 풀이 과정과 함께 단위 변환, 정확한 단위 사용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단위를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미터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먹고 하는 경우들은 제가 철저하게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잘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답을 적었는데 단위가 빠졌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틀린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틀린 답입니다. 만약 단위가 없이 값만 있다. 이 단위가 없다는 것은 이게 밀리미터인지 마이크로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답이에요. 근데 감안해서 감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과율과 반사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투과율과 반사율을 할 때는 투과계수와 반사계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는 자, 일단 스넬의 법칙을 우리가 배웠죠. 자, 스넬의 법칙을 잘 보시면 스넬's law를 잘 보시면 n1 sin 세타 1, n2 sin 세타 2. 그래서 입사되면 굴절된다. 입사각, 굴절각. 그죠? 자, 이 경계면에서 또 반사도 일어나죠. 자, 반사와 굴절이 있는데 이 각 방향, 그러니까 굴절되는 방향, 반사되는 방향은 고려가 되지만 얼마만큼 굴절되는지 반사되는지 그 세기 반사되는 세기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스넬의 법칙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이제 방향과 함께 굴절 또는 반사 세기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프레넬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것을 스넬의 법칙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경계면을 사이에 두고 어떤 수학적인 결과인데
그거보다 스네일 법칙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련체인 두 매질의 경계면에 있는 것이 스네일 법칙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면파가 입사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이 푸넬 방정식은 정기장과 자기장을 고려해줘요. 그래서 정기장과 자기장을 고려를 해줍니다. 이 푸넬 방정식은 우리가 파동광학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배우는 또 광전자 공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푸넬 방정식은 방향과 굴절 반사되는 방향과 그 색이 얼마만큼 굴절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소식이다. 그래서 이걸 푸레넬 방정식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퀘이션. 네, 여기 S가 있습니다. 묵음인데 푸레넬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네 개 방정식으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요 두 개가 반사계수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두 개가 투과계수 또는 굴절계수라고 부르는 두 개입니다. 자, 깊이 다룰 수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저희가 다룰 광통신에서는 빛의 전력이 얼마나 반사 또는 굴절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광원으로 빛이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굴절되고 또 이 계면에서 얼마나 반사되는지, 또 광소자가 있을 때 들어왔을 때 여기 표면에서 반사되고 또 투과되고 또 반사되고 투과되고, 그래서 이 광소자에서 얼마나 투과되는지 또 반사되는지, 그리고 광섬유에 연결했을 때 여기서 일부 반사되고 투과되고 하는 이 반사와 투과를 계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율 하면 R이라고 하고요, 투과율 하면 T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R은 반사계수,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반사계수의 제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반사계수는 전기장에 대한 성분이고요, 반사율은 인텐시티에 대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텐시티는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계수의 절대값 제곱은 반사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사율은 리플렉턴스라고 부릅니다. 리플렉턴스라고 불러요. 자, 투과율은 트랜스미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사 계수가 어떻게 생겼냐? 반사 계수는 만약에 두 경계면이다. N1, N2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고 반사가 일어나겠죠. 이 반사되는 세기의 차이는 들어오는 입사되는 입사광 그리고 반사되는 반사광이 있다. 그럼 R은 입사광 분의 반사광의 비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여기 있는 식처럼 N1 플러스 N2 분의 N1 마이너스 N2의 제곱과 같아요. 이게 입사되는 것이 만약에 이 계면에 수직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되는데, 그러면 이 투과되는 투과 계수는 어떻게 되냐? 자, 투과되는 것은 입사광 대비 투과광이겠죠. 투과광의 세기가 되겠죠. 자, 이 세기는 1-R 하고 같아요. 그래서 R은 위에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두 개의 굴절률만 알면 계산이 되고, 그리고 t는 1-r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기에, 여기는 공기가, 여기는 이제 진공이라 합시다. n이 1이고 여기는 n이 1.5인 유리다. 그래서 우리가 창문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창문에서 우리가 밖을 내다봤을 때 우리 얼굴이 비치죠. 그 일부가 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얼굴에서 나온 빛은 다 투가 되죠. 그래서 유리에서 얇게 우리 얼굴이 비쳐오는 것은 반사되어 오는데, 이게 몇 프로 반사되냐? 만약에 n이 1이고 그리고 투가 된 이쪽에 유리의 굴절률이 n이 1.5면 얼마만큼 반사되냐면, 이 반사율 r은 계산을 해보면 0.04, 그래서 4% 정도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반사는 4% 정도 반사 일어나고 나머지 96%는 투과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반사율과 투과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굴절에 대한 거, 스네일 법칙, 반사율과 투과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리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배워서 알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광통신에서 우리가 배울 광통신에서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잘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교과목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